DJ를 12년 동안 했어요. 우와. 무대에 설 수도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조차 안 되니까 패닉이 왔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갔던 곳이 공장이었죠.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1년을 여기서 버티자. 버티고 퇴사를 할 때 딱 든 생각이 있었어요. 절대 다시는 오지 말자. 몸 쓰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현장직을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월 1000만원 기술직이라는 이 문구를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일반 직장인들은 월 1000만원을 번다고?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저는 딱 봤을 때 와, 월 1000만원 벌면 무슨 기분일까?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월 매출 2500이 나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방충만 대장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방충망 업을 하고 있고요. 대구, 경북 전체를 다 시공하고 있는 마루방충망 대표 이성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한테 교육받은 사장님은 아니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출연 요청을 하게 됐죠. 아무래도 재밌을 것 같았어요. 저의 스토리라든가 제가 이전에 했던 일 이런 거를 유튜브에서 풀어주면 좀 신박한데?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조금이나마 대장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번 출연하고 싶지만 대장님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갑작스럽게 그냥 전화로 제의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용기 내서 연락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저랑 처음 통화할 때 좀 사장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때도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했는데 방충망업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포괄적으로 보면 전자음악을 했고요. 전자음악 중에서도 흔히 많이 생각을 하시는 DJ를 했었습니다. 클럽에서 DJ를 활동도 했었고 나중에는 가게 관리까지 같이 하면서 DJ를 12년 동안 했어요. 우와. 그러면 12년 동안 한 가지 일만 하시다가 새로운 업으로 전환할 때 분명히 고민도 많았을 건데 그때의 이유나 계기가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확실히 계기가 있었죠. 그때 만난 여자친구가 그냥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마음 하나밖에 없었고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DJ를 하면 돈이 못 버는 건 아니지만 부가적으로 돈이 나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옷을 입을 때 뭐 꾸며야 된다거나 미용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부가적인 금액이 많다 보니까 돈이 모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DJ를 포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될지 몰라서 20살부터 뭐 군대 안에서 싸지방 해보셨잖아요. 싸지방 안에서도 전 DJ를 막 혼자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기간은 12년이지만 중간에 이제 1년 공백이 있었죠. 대장님도 제일 크게 겪으신 코로나. 그쵸. 무대에 설 수도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조차 안 되니까 패닉이 왔었어요. 정말 일을 안 쉬고 했던 사람인데 강제적으로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갔던 곳이 공장이었죠. 아무래도 구미나 경북 이쪽엔 공장 단지가 활성이 돼 있으니까 일주일 주간하고 일요일까지 찍고 월요일날 야간을 출근하고 이거를 1조 2교대를 반복을 했어요. 1년 동안. 근데 저는 그게 있었어요. 들어갔을 때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1년을 여기서 버티자. 그러고 버티고 퇴사를 할 때 딱 든 생각이 있었어요. 절대 다시는 오지 말자. 그래서 다시 음악을 하면서 이제는 가게 점장 역할이자 사장 역할까지 저한테 맡기는 상황이 왔어요. 거기에 손님들을 대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돈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가게에 대한 투자를 했을 것 같은데 가게에 대한 투자가 없길래 아 이거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시작됐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날 때 부담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이 딱 느껴져가지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유튜브 영상이라던가 진짜 노가다도 나가보고요. 해주세요라는 그 심부름 어플이 있어요. 그런 것도 진짜 자다가 일어나서 배달 가고 남의 담배 사주고 도시락 사주고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제가 엄청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 처음 쳐본 게 아직 기억나는데 돈 잘 버는 방법. 알고리즘을 타다가 그게 몇 달이 흐른 뒤에 대장님 영상을 본 거예요. 저는 운동도 좋아하고요. 몸 쓰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현장직을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대장님 영상을 보고 저거다. 뭔가 돈이 될 것 같았나요? 돈뿐만이 아니라 돈이 잘 되는 일은 사실 방충망 말고도 더 많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 내 하기 나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정말 열정 하나 있었고 가진 건 뭐 아무것도 없지만 뛰어들어서 운도 정말 잘 맞아 떨어진 케이스고요.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사장님의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똑같았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근데 그 코로나 때 너무 힘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키보드 타고 있어가지고 킥보드로 그 강남바닥 돌아다니면서 배달도 했었고 자동차로 배달하고 그 시간에 저도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유튜브를 보면서 뭐 누군가는 그냥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런 일을 내가 했을 때의 앞으로의 상황들을 많이 상상하는데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사장님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네. 할 수 있지 않았나. 물론 그 시절이 누군가한테 다른 계기로 오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계기로 왔다는 게 좀 동질감이 많이 네. 느껴집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대장님 유튜브를 계속 보는 이유가 정말 뭐라 해야 되지? 군대로 치면 전후회라고 해야 되나? 같은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서 지금 우리가 잘 나간다고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쵸. 그래도 남 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앞가림 네, 지금 앞가림을 할 수 할 수 있으니까. 있고 네. 미래를 꿈꿔볼 수 있는 네, 지금 그렇죠. 이 현재의 모습이 네. 솔직히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장님 혹시 한 10살 젊어질 수 있다고 하면 네. 10년 전으로 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지금이 좋으신가요? 전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는 반대거든요. 어. 저는 10살이든 20살이든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저는 무조건 지금을 선택합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저는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큰 행복을 젊었을 때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하는 얘기지만 네. 저희 어머니 생신이 있어서 고향을 갔다 왔는데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 지나가다 방충망 보면 절해야 된다고. 왜냐면 이 방충망 덕분에 엄마한테 용돈도 드릴 수 있고 또 엄마랑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행을 갈 수 있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했었는데 무튼 저는 그래서 현재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행복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려고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항상 멀리서는 리스펙하면서 보고 있어요. 저도- 제가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든든한 발자취를 남겨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장님이 그 DJ를 하실 때는 주로 밤에 활동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맞췄죠. 그렇죠. 그때의 생활과 지금은 또 낮에 움직이시니까 네. 일과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네. 뭐 신체적으로 변화가 좀 있거나 아니면 하루 일과가 또 어떻게 되는지. 일단 저는 하루 일과는 오전에는 시공을 제일 마지막에 잡습니다. 오전. 네, 오전 시공을 제일 마지막에 잡아요. 그러니까 오후를 먼저 채워놓고 오전을 잡아요. 그 이유가 항상 자고 일어나면 운동을 해야 돼요. 아우. 그렇게 몸을 키우고 건강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운동을 하고 사람을 상대를 하면 제가 활력이 넘쳐지게 돼요. 그러면 그게 어찌 보면 마케팅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 톤부터 해서 사람을 대할 때 제스처라든가 그런 게 되게 저는 운동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정 바쁜 날은 운동을 못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여름 성수기 같은 때는 아침 6시 반에 나가서 저녁 11시까지 일을 하다가 온 적도 있고요. 뭐 안 보이니까 여기 목에 후라시 차고 일을 한 적도 있었고 그렇죠. 저도 헤드랜턴. 네, 그래서 여름에는 그게 조금 충격 아닌 충격이었던 게 저도 대장님처럼 헤드랜턴을 썼어야 되는데 목에 쓰니까 벌레들이 여기 불빛을 보고 입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많이 먹었어요. 뭐 저는 그것조차도 즐거운 추억이었고 고단백이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했다 생각을 하고요. 이 일이 아무래도 매일 그렇게 있으면 저도 사람인지라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싸리 오후만 다 몰아넣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시간은 내가 일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조율은 또 가능하니까 그렇죠. 네. 장점이 있으면서도 또 건강과 활력을 위해서 아침 운동까지. 네.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아침 운동하는 거는 저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꼭 제가 좀 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돈을 받아야 된다고요? 본. 본 받아야 네, 된다고? 본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저희 와이프가 운동을 좀 하라고 하는데 핑계가 있거든요. 아니 운동할 시간이 있어야 운동한다. 그건 핑계입니다. 그쵸? 네, 그거는 저는 핑계입니다.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찔립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제가 다니는 헬스장의 관장님이 지금 같은 업을 하고 계시진 않지만 되게 좋은 인사이트들이나 조언이나 많이 해주세요. 예. 호주에서 사업을 10년 가까이 하신 분이라서 네. 남달라요 생각이. 뒤에도 공개하겠지만 저만의 마케팅 방법도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헬스장 관장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싶어서 가요. 개인은 아니고요. 여자 좋아합니다. 어찌 보면 저한테 은인이 지금 한 3-4분 계신데 그 중에 지금 대장님 한 분이 계시고 관장님 한 분이 계시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도 거기 등록 좀 해서 아이디어 좀 얻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구미까지? 1년에 한 번 정도. 개인적인 취미 생활은 따로 있으세요? 요즘은 저녁에 일을 했을 때는 몰랐는데 저녁에 시간이 생기니까 네. 술을 원래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20살부터 32살까지 제가 12년 살아오면서 올해가 술을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혼자 사니까 적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술을 한 잔씩 먹으러 나가는 취미라고 해야 되나 그게 생겼긴 했는데 그것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면 늦바람이 들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한 번씩 그냥 친구들 만나서 술 한 잔 먹는 거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서 뭐 그런 게 취미라면 취미인데 DJ 할 때부터 그랬어요. 정말 재밌게 사는 줄 알았는데
사는데 정말 재미없게 사는 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게 집 청소고요. 어. 집이 깨끗해야 저는 내가 깨끗해진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집 청소는 게을리하지 않고요. 저랑 되게 반대되는 사람이군요. 멀어지게 되네요. 대장님은 아마 집 청소 해주시는 이쁜 사모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없어서 그래 제가 하는 겁니다. 그거랑은 별개로 청소부를 시작했지만 네. 맞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안 맞더라고요. 저번에 처음 영상 봤을 때 네. 집에서 청소 그렇죠. 하냐고 물어봤을 때 돈 주면 한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리고 진짜로 이게 네. 안 되는데 또 네. 이게 되는 이제 사장들이 있으니까 신기하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저도 이걸 돈 받고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지. 이거 돈을 받고 퀄리티 좋게 해주세요 했을 때 자신 없어요. 사실 그랬으면 저는 청소업을 하고 있겠죠. 근데 방충망업을 하고 있는 거는 내가 사는 곳만 깨끗하면 된다는 마인드라서 방충망업을 시작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진 않으셨을 텐데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목표 1년을 돌아봤을 때 달성 여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200% 달성했다 생각하고요. 200%? 네. 네. 유튜브의 썸네일에 보면 월 1000만원 기술직이라는 이 문구를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일반 직장인들은 월 1000만원을 번다고?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딱 봤을 때 와, 월 1000만원 벌면 무슨 기분일까? 생각이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방충망이란 걸 정해서 제 아이디어는 아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관장님 아이디어로 매출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월 매출 2,500이 나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월 매출 2,500이 나왔는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하고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미끄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같이 했어요. 너무 이렇게 가다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더 정신을 차려야겠다. 더 잘 돼야겠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날씨가 좀 장맛기 때문에 전국에 계신 방충망업 하시는 분은 7, 8월에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7월 중순까지도 그래도 오르막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7월 말부터 8월 추석 전까지 거의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비수기였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 3개월 만에 매출을 그만큼 달성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저도 진짜 솔직히 예상이 안 되거든요. 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그만큼 한다고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그 관장님 아이디어를 빌려 네. 어쨌든 실행은 직접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실행했던 것들도 혹시 일부분 오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원하게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우리가 방충망을 파는 곳은 입주 박람회 공동구매. 네. 지금 제가 공동구매를 하고 있지만. 네네. 네. 그런 건데 저희는 아예 다르게 접근을 했어요. 카시트 유모차를 세탁하시는 형님분이 한 분 계세요. 그 형님이 베이비 키즈 페어라는 박람회에 매번 들어가세요. 그러면 거기 세탁권을 팔겠죠. 디럭스 유모차다, 뭐 카시트 회전형이다 이런 거를 할인해서 팔아요. 근데 손님 입장에서는 할인하니까 사러 와요. 근데 저는 옆에서 전단지를 돌리면서 팔아주는데 미세 방충망 1개 무료 시공권을 같이 줘버려요. 그러면 집에 방충망 시공이 돼 있으세요? 물어보고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가서 달아드립니다. 우리 미세 방충망의 특징이 대장님 잘 아시겠지만 시안성이 좋죠. 깔끔해 보이죠. 촘촘하죠. 그러면 그 손님은 미끼 상품이라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진짜 한 개만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저는 그 개의치 하나를 받으셔도 되고 준다고 하고 준 거니까 상관은 없으신데 대신 그 아파트에 그 손님 한 분만 사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제가 거기서 방충망을 밀고 있으면 아파트 주민이 무조건 물어보세요. 특히나 6월 달에는 과장을 조금 보태면 세 걸음 갈 때마다 한 번씩 물어보세요. 6월, 5월 달에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현장에서 영업이 된다. 마케팅이 된다. 제일 좋은 마케팅은 인터넷으로 백날 뭐 블로그 작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유튜브도 좋고 하지만 사람들 눈에 직관적으로 내가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저는 최고의 마케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내용을 들으면 되게 신기한 게 저한테 교육받은 사장님들은 아실 건데 제가 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솔직히 답은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생각의 그 시작 물꼬를 스스로 트냐 아니면 누가 옆에서 건드려주냐 또는 길을 닦아주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사장님께서는 베이비페어 들어가는 그 유모차 그의 관장님 친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관장님 그분하고 협업을 하면서 네. 그분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더불어서 이제 사장님까지 잘된 윈윈이죠. 그렇죠. 네. 너무너무 전략이 좋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온라인 상에서의 모든 영업 활동은 마케팅이고 오프라인 상에서의 모든 마케팅 활동은 영업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영업과 마케팅의 그 적절한 경계에서 너무나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창이시고요.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아니에요. 네, 근데 올해까지만 한 걸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매출에 딱 1000만
보셔서 한 번 더 출연하시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낮춘 것 같아요. 목표 노천이시죠? 아니요. 저는 지금만큼만 벌고 싶은데요. 그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아무래도 힘이 들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지금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여기가 최대인 것 같고 최대 매출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더 성장을 하고 싶으면 당연히 사람은 한 명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1년을 해본 결과. 근데 그 고민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저를 돌아보면 저도 이 2년 차 됐을 때 그 네. 고민이 들어서 지금 또 함께하는 저희 팀장님, 그 다음에 또 주임님 이렇게 있는데 딱 1년 된 시점에서 이런 생각과 최대 매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올라갈 수 있는 선? 맥시멈까지 네. 이미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내년에 지금까지 영업을 너무 잘했다고 하면 마케팅을 좀 더 잘하시면 네. 분명히 원하는 매출 그리고 구조를 또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딱 1년 뒤에 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열심히 서로 네. 사장님도 노력하시고 저도 노력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당근마켓이든 네이버든 순고든 다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부가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저질러 보고 실패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도 얻는 교훈이라는 내 경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보는 걸 저는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요. 절박했으니까요.